일단은 여러분들이 카메라 하면은 뭐 사신 분도 있고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찍기 위해서는 처음에 겁을 보통들 내시는데 굳이 겁을 내가면서 그렇게 찍을 이유는 없다. 왜? 카메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는데 어,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더라면 어, 좋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한데 거의다가 카메라를 사신 분들 보면은 매뉴얼을 읽어보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좋은 사진을 가족과 함께 이 근교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찍으시면 자꾸 찍어볼수록 사진은 여러분들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찍어가지고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부 명칭에 대해서 거의 뭐 플래시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이 각부의 명칭들은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기초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뉴얼만 읽어봤어도 이게 플래시고 이게 렌즈 끼는 곳이고 이런 것을 알 텐데 거의 매뉴얼을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한번 배워가지고 이게 이거고 이게 셔터구나 하는 것도 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도 그다지 나쁜 그런 퀄리티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사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핸드폰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도 뭐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꼭 카메라가 아니어도 핸드폰으로도 그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아주 요즘은 퀄리티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카메라 안 가지고도 핸드폰으로도 이게 퀄리티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도며 이런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도중에 이 카메라를 거의다가 캐논에 중점을 둬서 기 때문에 이걸 배우셔도 거의다가 나이콘이나 뭐 다른 카메라 뭐 소니나 이런 걸 가지고 계셔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캐논에 대해서 거의다가 캐논 쪽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의 각부의 명칭을 보면 우리가 렌즈부로 첫 번째 이렇게 사면은 렌즈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바디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바디와 렌즈와 일체가 돼야 카메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카메라를 따로 사가지고 부착을 해가지고 쓰는 카메라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원통으로 해가지고 쓰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나왔던 소니 카메라를 보면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알파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통으로 해서 렌즈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었다. F707이나 F717 같은 경우는 그냥 렌즈를 갈 수가 없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사면은 그걸 영원히 그냥 같이 썼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알파 시리즈가 나오면서 렌즈를 소니도 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경량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소니를 많이 쓰는데 가벼운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진도 잘 찍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에서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 하면 나오는 게 고가의 카메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냥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고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찍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나이트한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없으면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된다는 거. 자, 핸드폰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핸드폰을 보통 친구들이나 식당에 가가지고 그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찍는데 음식을 찍을 때에도 보편적으로 앱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데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이 핸드폰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앱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작동을 시키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 그림이 있어요. 카메라 그림. 카메라 그림을 갖다가 우측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냥 찍으셔도 돼. 그렇지 않고 락 스크린이 있는데 볼륨 버튼 밑에 락 스크린이 있는데 락 스크린을 두 번 빠르게 클릭을 해주시면 카메라가 작동을 해요. 근데 거의 어느 분들은 그걸 사용을 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핸드폰도.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배우면서 핸드폰도 병행을 할 거니까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서 사진을 잘 또 찍을 수 있나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두 번 락 스크린을 클릭을 두 번을 하면 바로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작동을 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필요하다 하면 그냥 핸드폰을 갖다가 락 스크린 버튼을 갖다가 두 번을 빨리 클릭을 해주면 핸드폰이 이렇게 영상이 찍을 수 있게 뜬다는 거, 카메라가. 자,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켜졌을 때는 보통 우리가 사진으로 돼요. 사진으로 되는데 그 볼륨 셔터 버튼을 갖다가 계속 누르고 있을 경우 다시 비디오로 변해요. 사진에서 비디오로 변하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다가 꼭 누르고 있으면 비디오로 변환이 돼 가지고 위에 빨간 그 카운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시다가 꼭 누르면 사진이 스탑되고 비디오로 넘어가서 비디오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카운팅이 되면서 찍히니까.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찍었으면 영상을 찍었으면 다시 핸드폰 셔터 부분을 손을 딱 띄면은 다시 원위치 사진으로 돌아간다는 거. 네. 그렇지만 이 핸드폰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기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자동으로 해서 쉽게 이렇게 되지만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일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센서를 내장해서 찍는 거고 이 카메라는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좀 거추장스럽지만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과 카메라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손으로 렌즈도 만지작거리고 또 뭐 하다가 막 만지고 해가지고 지문 같은 게 이 표면에 굉장히 어때요? 렌즈에 닿기 때문에 지문이 묻고 손에 기름때 같은 게 묻어가지고 굉장히 사진을 찍으면 뿌옇게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진을 꼭 찍으신다고 치면 일단 입김을 불어서 호 해가지고 찍던가 티슈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닦은 후에 찍으면 굉장히 퀄리티 좋게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게을르게 닦지 않고 그냥 찍으시지 마시고 여기에 렌즈를 클린업 한 다음에 찍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이거 카메라를 배우면서 점진적으로 나중에 한 2번 정도는 아마 핸드폰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다지 이렇게 열거를 않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카메라 위에서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이죠. 앞에 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은 카메라의 각 부의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고, 렌즈도 렌즈 후드에서부터 이 렌즈의 각 부의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샀을 때에 따라온 박스 안에 있던 매뉴얼에 보시면 이러한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우리가 렌즈를 일단 카메라를 사서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면 박스에 렌즈 따로, 그리고 카메라 본체 따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싸게 사게 되면은 보통 렌즈가 없어요. 바디만 이렇게 산다든가, 아니면 살 때 이걸 갖다가 인클루드 해가지고 렌즈와 같이 산다든가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에도 각 부위에 이름이 있는데 옆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뉴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알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되지 뭐 굳이 다 알아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중요한 것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다가 매뉴얼을 보지를 않고 그냥 카메라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매뉴얼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카메라 박스 안에 그대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한번 이 명칭하고 이름을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면 렌즈를 보면은 이게 앞부분이고 뒤에 렌즈 장착되는 지점인데, 렌즈에 보면 뒤쪽 카메라 바디 부분에 빨간 부분과 렌즈 장착 지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같이 맞춰가지고 돌리면 짤깍하고 잠겨요. 그러고 나서 손을 띄시면 렌즈가 카메라 바디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렌즈를 보면은 요 부분 피사계 심도지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숫자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적외선 지표라고 하는데, 적외선 지표는 2.22, 11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적외지표다 하는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리 지표가 있어요. 거리. 피사체하고 이렇게 거리 지표. 그 다음에 거리에 눈금이 있어요. 2.3, 6.5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 후드를 장착하는 앞부분에 이제 나사선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후드를 갖다가 장착하는데 뭐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후드가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장착이 돼요. 자, 카메라를 다 쓰시면 후드를 갖다가 앞부분에 있던 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잠궈 놓는데, 렌즈가 닫힐 것을 염려해가지고 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쪽에 링이 하나 있고 뒤쪽에 링이 있는 그런 렌즈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포커스 링이라고 해요.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네. 흐릿했다 선명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포커스 링.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포커스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온, 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매뉴얼로 쓸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쓰느냐 이런 저희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요즘은 거의다가 장착되어 있는데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손떨림 보정 장치에 온, 오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약간 떨리면 사진에서는 완전히 제로가 되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렇게 여기에 돼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지 뭐 다른 것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카메라를 사면은 매뉴얼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름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안 읽어봤어도 거기다가 아시는 분은 플래시 다는 데는 거의 알아요. 그리고 다이얼 여기 모드물을 볼 수 있는 LCD 패널 부분은 거기다가 알고 그러고 나서는 모드 다이얼도 거의 뭐 아시겠죠? 모드 돌려가지고 P로 찍을 거냐 매뉴얼 M으로 찍을 거냐 하는 그 모드 다이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셔터 반샷다를 할 건지 원샷을 때릴 건지 여러분들이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렌즈 마운트인데 이 안에 있는 이 저거 센서를 미러 센서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 바깥에 이 라운드 렌즈 마운트 안에 있는 것은 절대 손으로 터치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클린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지 초보자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저 미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것은 바디캡이에요. 여기다 바디를 갖다 씌워가지고 먼지를 안 들어가게.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적으로 사면은 여기다 렌즈를 장착해가지고 그냥 가방에다 넣기 때문에 바디캡은 처음에 있을 때만 사용하지 거의 다 사용을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훗날에 렌즈를 갖다가 자꾸 교환을 하고 하면은 그때 캡이 필요하면 그때 렌즈를 찾던가 렌즈 거하고 이 렌즈하고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이쪽에다 쓰고 이쪽에다 쓰고. 예.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보면 단자 커버가 있는데 이 단자 커버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보면 어떤 것은 그냥 젖혀가지고 뺄 수도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고무로 된 부분이 있어요. 배터리를 차지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HDMI 케이블을 갖다가 꽂는다든가 그리고 거기다가 칩을 갖다 꽂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거기로 세이브 되게 이렇게 만든 거고 옆쪽에 바로 이쪽에는 이제 고리 라인을 갖다가 뭐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도 나이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나이는 빼고 다니는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나이를 부착을 해가지고 어깨에다 민다든가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거기다가 이거예요. 자,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보면 여기 아이컵이라고 해가지고 눈 보는 부분 뷰파인더 보는 부분에 고무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CD 모니터가 있어요. 이렇게 LCD 모니터. 그리고 삼각대 소켓이 있는데 밑에 이제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드 다이얼이 컨트롤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사진을 좌우로 해서 뭐 찍은 걸 본다든가 이런 거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슬롯 커버가 있고 거의 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젖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는 배터리 커버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명칭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진을 찍다가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선명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뿌옇게 안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도 조절 로브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렇게 찍다가 보면 건드려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자기 눈에 안 맞기 때문에 어때요? 상이 굉장히 뿌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해가지고 보면서 이 조절 로브로 해가지고 자기 눈이 뭐 나쁘면 조금 선명하게 놓고 그 자기 눈에 맞춰야 돼. 조절 로브로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찍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클리어하게 안 보인다, 상이 선명하지가 않다 할 때는 자기 눈을 보고 이 뷰파인더에 보고 이 시도 조절 로브로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자기 눈에 맞춰야 된다는 거. 괜히 또 렌즈가 나갔는가 보라고 그래가면서 갖다 줘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이걸 먼저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내장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플래시가 어두운 데 가면 탁 튀어나와요. 자동으로 놓으면 이렇게 플래시가 닫혀 있다가 셔터를 반셨다 누르면 어두운 데서는 딱 이렇게 열려가지고 내장 플래시가 켜지고 그리고 플래시를 딱 누르면 얘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플래시 팝업 버튼이에요 이게. 팝업 버튼이고 그 다음에 브라켓 버튼이 있고 렌즈 릴리스 버튼. 요것을 렌즈를 뺄 때에는 이 버튼을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렌즈를 옆으로 돌리면 렌즈가 떨어진다. 네. 떨어질 때 조심해야 돼. 렌즈는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 네. 항상 한 손으로 꽉 잡고 누르고 카메라를 돌리던가 렌즈를 돌리면 뚝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안 하는 포커스 모드 선택 버튼.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나이콘을 이렇게 보면은 나이콘은 뭐 거의 똑같아요. 셔터 레버 있고 뷰파인더 있고 아이피스 있고 시도 조절 로브가 있고 다 똑같아요. 거의 다가 카메라는 거의 똑같아요. 약간성만 이게 변형이 줬지 전혀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단 이 바디가 캐논보다 제가 써본 결과에는 캐논보다 나이콘이 바디가 좀 튼튼하다. 네. 그리고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잘 가지고 다니셔야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데다 쿵쿵 치고 오면 인사이드에 플라스틱 핀이 있는데 그 핀이 틀어지면 어때요? 전신주나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돼 있는 반뜨던 데를 보면 내려가다가 약간 이렇게 선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핀이 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카메라가 렌즈나 바디가 이상이 생겼을 때 핀 테스트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자, 이게 카메라 렌즈 안에는 전핀과 후핀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핀 테스트 하는 종이가 있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핀과 후핀 어느 쪽이 나갔는지 그걸 테스팅 해봐야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배터리를 갖다가 한 10개 정도 세워가지고 쭉 세워요. 같은 사이즈 거리에 10개를 세워가지고 45도 각도에서 거기를 갖다가 중간에다 놓고 딱 찍으면 앞쪽이 흐릿해지면 저핀이 나간 거고 뒤쪽이 흐릿해지면 후핀이 나간 거예요. 그것도 형광등 아래서 하면 안 되고 밝은 햇빛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안에서 해도 뭐 되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햇빛에 광원이 있는 데서 해보면 뒤쪽과 앞쪽이 근데 가운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딱 눌렀는데 뒤쪽이 깨끗하게 나온다. 그럼 후핀이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를 갖다가 충격을
주지 않고 그러고 다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렌즈의 이제 이 명칭인데 렌즈부는 뭐 딴 거 없어요. 앞에 포커싱 링하고 뒤쪽에 줌, 인, 아웃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AF 거리 포커스 모드 스위치인데 이거하고 스테빌라이저 이 스테빌라이저를 안 켜고 그냥 일반 옵 시켜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찍으면서 약간만 흔들려도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사진의 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그러면 사진 찍힌 게 나중에 보면 실망스러우니까 보여주지도 않아요. 갖다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손떨림 방지 스테빌라이저를 온 시켜놓고 오토포커스 할 거냐 뭐 이거 확인 딱 해가지고 포커스 모드를 갖다 맞추고 그리고 찍으면 된다. 간혹 가다가 이 돌려가지고 바디하고 렌즈하고 잘못 약간 저거면 약간 이렇게 찍다 보면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돌려가지고 이 접점 부분을 딱 맞춰야 돼요. 여기 접점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딱 맞아야 그래야 전기가 통하겠죠? 그게 안 통하면 이게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뺐다가 다시 딱 완전히 꽂아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셔터는 반누름 셔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 셔터라고 이제 보통 반 셔터가 뭘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갖다가 살짝 눌러보면 렌즈가 묵묵묵 하면서 초점이 딱 맞아질 때 그게 누르는 게 반 셔터예요. 그 누른 후에 그 다음에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반 셔터를 갖다가 눌러보면 초점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딱 이렇게 맞추면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반 셔터를 하면 지가 자동으로 거리 조정 딱 되고 선명한 피사체가 나오면 그때 셔터를 누르면 찰칵하고 찍힌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 셔터라고 한다. 반 셔터 후에 완전 누름을 해서 사진을 항상 찍는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다이얼 모드 하는데 이 다이얼 모드는 나이콘과 캐논과 그리고 소니와 이게 각 회사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 캐논하고 나이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린 회사예요. 틀린 회사. 소니도 틀린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제 공용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고집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놔요. 자, 뭐가 틀린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캐논 같은 경우 B샷다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AV, TV, P모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틀려요. 이게 P모드, S모드가 있어요. 여기는 S. 근데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소니를 보고 나이콘을 보니까 비슷해. 똑같아. 거의. 똑같아. 단지 캐논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는 뭘까? B샷다. 셔터를 완전 누름하는 동안 셔터가 이렇게 개방된 채로 유지되고 버튼을 셔터를 딱 놓으면 그때 찰칵하고 닫힌다. 그래서 우리가 B샷다를 언제 쓸까? 깜깜한 야경 등대를 찍으려고 한다든가 불꽃놀이 한다든가 이런 데 가서 딱 찍을 때는 B샷다. 왜 그러냐? 빛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찰칵하고 찍혀요. 그렇지만 어두운 데 가면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찰칵하면 깜깜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빛을 많이 카메라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B샷다를 쓰면 딱 누르고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손을 놓으면 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그만큼 받아들이고 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등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불꽃놀이나 이런데 야경, 천체 사진, 하늘의 별 이런 거 찍을 때 우리가 비샷다를 놓고 찍는다. 네. 이 비샷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발브 노출이라고 그래. 발브 노출. 네. 그 다음에 M이라고 또 써져 있어. M. 야, 저 사람은 프로페셔널이니까 M에다만 놓고 찍는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프로페셔널이라고 다 매뉴얼 모드에다 놓고 찍는? 그거 아니에요. 프로페셔널들도 AV, TV, P 다 써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나름이에요. 연습. 매뉴얼 모드는 이 M의 매뉴얼 모드는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노출이며 시간이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찍는 거지. 짬밥이 없는 초보자가 매뉴얼 놓고 찍는다? 있을 수 없죠. 그거에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죠. 그러면 노출은 뭐 실내에 왔으니까 ISO는 뭐 900, 1600 이런 식으로 3200 해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는 ISO가 뭐야? 그렇게 느껴요. ISO를 올리면 올릴수록 피사체인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찍고자 하는 이게 밝아지는 게 아니고 주변부가 밝아진다는 거. 주변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웠는데 ISO를 갖다 잡고 올리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네. 그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M은 뭐다? 수동 노출이다. 수동. 내가 놓고 싶은 대로 놓는 수동. 그러니까 셔터하고 찍고자 하는 셔터하고 조리개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놓을 수 있는 게 M 모드다.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AV라는 건 또 뭘까? 말 그대로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조리개. 렌즈에 조리개 있죠? 조리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어때요? 조리개가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요걸로 해가지고 자,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조리개를 싹 좀 많이 열어가지고 뽀샤시하게 찍어줘야 되겠다 할 때 조리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조리개를 닫히면 닫힐수록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다. 네. 조리개를 딱 닫혀가지고 빛을 조금만 투과시키니까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오는데 조리개를 포커스를 쫙 열어가지고 찍으니까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열면은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다. 조리개를 쪼여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고 조리개를 열면 선명한 사진이 아니고 뽀샤시한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요. 아웃포커싱. 사진 보면서 이 사진은 아웃포커싱이 잘 됐네. 아웃포커싱이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리개 우선 모드는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걸 찍을 때 굉장히 심도가 낮은 것을 찍을 때 우리가 찍는 것을 갖다가 조리개 우선 모드 AV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TV가 있어. AV 밑에 TV가 있는데 이건 셔터 우선순위예요. 아까는 조리개 우선순위, 이번에는 셔터. 자, 셔터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찍느냐? 어디 분수 있는 데를 갔어요. 분수 있는데 아니면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시간 우선 모드 셔터 우선으로 놓으니까 물이 타임을 주니까 물이 점선 부분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손흥민이가 공을 차는데 경기장에서 그걸 찍는데
초를 많이 주니까 딱 정지현 상태로 딱 찍혀가지고 찰나고 하는 공이 그대로 찍히는 거야. 근데 시간을 그 반면에 시간을 낮게 놓으니까 굉장히 스피드감 있게 샥 하고 찍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저기 액자에 이렇게 늦어 있는 거 보면 막 차가 달리는데 굉장히 스피드감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건 초를 굉장히 낮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60초나 50초를 주면 굉장히 스피드감 있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서 125 이상으로 주면 축구 선수들 500분의 1초 뭐 이렇게 주면 딱 정지현 그런 스타일의 사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셔터 우선 모드 그게 있어요. 셔터 우선 모드를 보면 뭐라고 썼어요? 촬영자가 스피드를 설정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피사체의 밝기에 맞는 노출을 얻을 수 있게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활동하거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다. 반대로 시간을 낮추면 굉장히 운동하는 이 스피드감을 느끼는 그런 모드다. 그게 셔터 우선 모드다. 폭포나 냇물이 흐르는데 그냥 찍었더니 그냥 몇 미터는 물을 흐르며, 근데 내가 15초로 내려가지고 그걸 찍었다. 흐르는 냇물을 어때요? 우유처럼 변하죠. 샥 하고 내려가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폭포가 있으면 조그마한 폭포 같은 데나 아니면 냇물이 흘러가는데 그런 데를 가서 찍어봐요. 15초나 아래로 주고. 그러면 우유빛이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P 모드가 있어. P 모드가 있는데 P가 뭐냐? 프로그램 모드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조사에서 찍기 좋게 P 모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카메라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다 넣어가지고 잘 찍히게. ISO 상관없고 다 상관없고 당신은 밝고 어두운 것만 신경 써라 해가지고 P 모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모드가 P 모드다. P 모드. 네. 뭐라고요? P 모드. 왜? 프로그램 A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때가 이게 잘 찍히구나 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찍고자 하는 유저는 그냥 밝기만 조정하면 돼요. 딴 것은 다 내가 하려고 안 돼. 그냥 밝고 줌인 줌아웃 거리 조정만 하면 그냥 누르면 찍힌다. 그게 P 모드예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찍을 때에는 어때요? 좋지. 프로페셔널은 안 찍나? P 모드 똑같아요. 다 P 모드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자, P 모드는 그래서 프로그램 모드에 P를 갖다가 써가지고 P 모드가 이렇게 우리가 해요.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P를 갖다 놓고 찍으면 P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CA 이렇게 써 있어요. CA. 어떤 것은 오토 이렇게 써 있고. 자, 그린 컬러로 돼가지고 자동에다 놓고 찍으면 이 중형 카메라들은 사진이 잘 나올까? 안 나온다. 검게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친구가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 난 찍을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찍었더니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시커멓게 나오고. 근데 과반이 아니지. 한 70%가 검게 나와. 자동에다 놓고 찍었더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겁기만 하고 이거 왜 가지고 다녀?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카메라는 짬밥이 없으면 어때요? 사진 찍기가 어려워요. 자동으로만 놓고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P 모드에다 놓고 찍으면 그런 실패할 확률이 적다. 왜?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걸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에다 놓고 찍지 말고 차라리 P 모드에다 놓고 찍어라. P. 예. 자, 이 P 모드는 카메라의 피사체의 밝기에 맞게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값을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다 자동으로 되고 찍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카메라가 있는 분들은 P 모드에 놓고 찍으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셔터 우선 모드는 이렇게 말이 달리는 장면이나 새가 날아가는 장면이나 이런 것을 찍으면 돼요. 그리고 조리개 모드는 어때요? 뭐 인물 사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찍으시면 되고. 자, 조리개를 갖다가 열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뽀샤시하게 되는데 조리개를 꽉 조여주고 찍으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인물 사진은 보통 우리가 85mm로 많이 찍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 카메라를 사면 렌즈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렌즈를 갖다 뭘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례로 내가 뭘 할 것인가, 뭘 찍을 것인가, 그걸 이제 하셔야 돼. 자, 내가 건축물을 많이 찍고 뭐 빌딩을 많이 찍는다 하면 조금 이렇게 굽어진 PCI나 이런 뭐 렌즈를 쓰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다 할 때에는 85mm 렌즈를 쓸 것이고, 개미나 아니면 동전이나 뭐 이 짜잘한 거, 뭐 꽃이나 이런 것을 접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mm를 쓸 것이고, 이게 다 틀려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줌 렌즈를 쓸 것이고, 이제 찍으려면 당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번들 렌즈를 많이 써요. 번들 렌즈는 뭐 10에서 뭐 500, 뭐 아니면 100, 16에 뭐 70. 그 16mm부터 70mm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35mm. 그러면 뭐 14에 135mm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안에서는 다 찍혀요. 이걸 움직이면 렌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찍기 때문에 전문 이렇게 딱 돼 있는 사진보다 렌즈보다 그렇게 번들 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네. 자, 아까 뽀샤시하게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스타일의 그런 사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노출 인덱스라고 하는데 노출 레벨 마크가 아래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중간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둡고 위로 올라가면 밝아진다 사진이. 여러분들이 그 조그 다이얼을 갖다가 쭉쭉쭉쭉 올리면 이게 움직여요. 위로 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노출값을 자기가 원하는데 조금 어둡게 찍어야겠다 하면 이쪽으로 내리면 되고 밝게 찍어야 되겠다 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B샷터 같은 경우는 밸브 노출 모드인데 가가지고 어두운 데 가가지고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다리가 필요해요. 다리가. 이 B샷터는 이렇게 릴리스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빛을 내가 손으로 들고 철컥하고 오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해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약간이라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진 꽉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그대로 놓고 철하고 1, 2, 3, 4, 5, 10초 열을 셀 때까지 그게 받아들이고 나서 철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다리와
릴리스가 있어야 된다. 셔터 릴리스가. 어떤 카메라는 사면은 그 속에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줄로 쓸 수 있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하면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 있고 릴리스가 이렇게 따로 와이어리스로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가지고 쓰시면 돼요.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것만 한 10불이면 사요. 핸드폰용.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 대충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본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어떻게 되고 다이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약간 조금씩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습득을 하면 할수록 아 카메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베케이션이나 이런 때에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한번 찍어보시면 아 사진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이 사진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 될 만한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구도도 한번 써 잡아보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카메라에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구성 요소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ISO 이렇게 불러요. ISO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필름의 감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필름의 감도가 거의 규격화된 수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무전기가 되고 뭐 365 뭐 감도 양호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감도를 얘기하는 감도. 필름이나 인화지 등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느끼느냐 그 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도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감도냐 고감도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저감도는 ISO가 25에서 50 정도 이렇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중감도는 어때요? 120에서 200. 그리고 고감도는 200에서 400. 초고감도는 800 이상. 자, 이 ISO를 갖다가 올리면 올릴수록 주변부가 밝아지죠. 내려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실내에서 뭐 교회에서 오늘 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둡게 불도 다 끄고 그러고 뭘 해. 그 사진 찍으면 시커매 가지고 나올까요? 노이즈만 참 느끼지. 그럴 때에는 ISO를 갖다가 3200이나 6400이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찍으면 밝아진다고. 깜깜한 데가. 그때에 ISO를 올려서 찍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카메라 일반 초보자분들께서는 ISO를 5로에다 놓고 찍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게. 근데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 찍고 오시던 분은 자기가 빛을 얼만큼 받아들일 거, 얼마나 밝게 할 것인지 이걸 갖다가 800에다 놓을 건지 3200이나 이렇게 막 요즘은 120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저희가 많아요. 그 대신 ISO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생긴다?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이즈가 뭐냐? 카메라 용어예요. 이건 노이즈라는 것은 어두운 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검은 반점 같은 거 사람도 나이 먹으면 얼굴에 이렇게 반점 생기죠? 막 시커멓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감도 초고감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두운 데서 찍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기더라 사진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강하기 위해서는 ISO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고 확대를 해서 보고 아 이거 많이 생기는구나. 그럼 좀 낮추고 해서 어느 정도 예전에는 보통 지금은 기계들이 좋아